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웃자라지 않게 분갈이 하기. 성장을 좀 늦춰지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작은 화분에가 더 예쁘게 크더라고요. 제가 큰 화분에, 작은 화분에서 이제 예쁘게 자라갖고, 너무 예쁘니까 큰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더 예쁘게 크겠지? 그 배려를 해줬더니 더 예쁘게 크진 않고요. 얼굴이 더 뭔가, 예뻐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화분의 욕심을 요즘에 좀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은 화분에 다육이 예쁘게 키우기. 여기가 핑크 루루예요. 이름도 예쁘죠? 핑크 루루. 근데 오팔리나 같이 생겼죠, 꼭. 오팔리나 같이 생겼는데 얘가 진하게 내가 알기로는 빨간색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하게 물이 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름이 핑크 루루입니다. 얘도 신종인 것 같아요. 오팔리나 교배종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되게 예뻐요. 얘도 그래서 가격이 이게 외두에 5,000원인가. 오팔리나는 군생을 3두도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교배종이라서 5,000원 줬나? 가물가물하네요. 이 아이가 오팔리나를 닮았으면 성장이 매우 빠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사 100으로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깔망을 깔았고요. 제가 마사 100으로 심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배양토로 한 10% 정도 섞어줘야 괜찮은데 우리가 마사 100으로도 다육이가 성장을 하는 걸 제가 좀 보여줄게요. 마사 100으로 양분이 없으면 이게 지금 제가 흙을 가져왔는데 이게 마사고 얘가 일반 배양토예요. 관엽들 심어주고 그 다육이 한 번에 훅 크게 하는 코코피트 있죠. 그런 거 이런 거. 근데 요거에 오히려 성장은 빠른데 그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오래 지속이 안 되고 그 오히려 마사토 섞은 애도 있죠. 이런 게 오래 지속이 되고 분갈이를 오래 늦게 안 해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코코피트만 분갈이 했던 애들은 나중에 애들이 뭐라 그럴까 제가 루벤 네클을 심어봤는데 많이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애들이 비실거려요. 그래서 오히려 마사를 섞은 애들이 분갈이를 제가 9년 10년 안 해줘도 애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오늘 언박싱한 행복한 꽃그릇 봉봉이네 세트인데 여기 미니 화분이에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미니 화분에 많이 심어주는데 여기다가 일단 마사를 채우고 얘를 심어볼게요. 마사 100으로도 제가 1년을 석연화를 키워봤거든요. 이렇게 우리 집에 진짜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고 다육이가 옷자란다 그러면 옥상에도 마사 100으로 키우시는 분들 봤는데 사실 그 100보다 제가 1년을 키워봤잖아요. 10%를 배양토를 조금 섞어도 괜찮거든요. 네, 일단 마사 100으로도 애들이 자라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심어봤습니다. 마사 100으로. 얘네는 마사 100으로 심지 않고 그냥 심을 거예요. 얘네들은 작은 화분에 미니 화분에 자체도 애들이 성장이 많이 푹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얘는 릴리시아나요. 릴리시아나 3,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괜찮죠. 크기도 2,000원 포트에 꽉 차는 그런 크기. 릴리시아나 얘는 수연이에요. 수연입니다. 이 아이를 심어볼게요. 얘도 행복한 꽃그릇 봉봉이네 세트입니다. 미니 화분 7cm예요.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배수층으로 마사를 깔아주고 수연
수연을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묻혀서 조금. 수연이 얘가 부케처럼 수영이 참 예뻐요. 이때 뿌리가 조금 이가 안 좋았고 제가 좀 잘랐어요. 손질하면서. 네. 이 아이도 수연도 1년에 한번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얘는 성장이 매우 좀 빠른 애라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하고 입에 병이 조금 잘 오는 애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 락스를 그 장마가 되기 전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분무기에 한두 방울 조금 섞어갖고 입에 분사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소주랑 섞어갖고 저한테 소독을 어떻게 하냐고 그 많은 다육이를 저는 사실 소독을 안 하고 키워요. 근데 요번에 이제 소주를 제가 뿌렸죠. 소독 효과도 있고 저는 그 전에 그 소독을 전혀 안 하고 있어. 입에 병이 그렇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 화분에서 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오래 키우는 다육에서 갑자기 짜자잔 하고 깍지가 생긴 적은 없어요. 요번에 그 응애가 생기고 나서 응애약을 치고 갑자기 그 러블리 로즈한테 갑자기 깍지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화분을 소소하게 조금 키울 때는 사실 병충해가 없어요. 병충해가 없는데 왜 병충해가 생기냐? 화분이 많아지면 따다닥 있잖아요. 그러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사를 목표를 해볼게요. 굳이 조금 키우는 데에서 저는 뭐 소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약을 칠하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냥 소주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그냥 열흘에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려주는 것도. 제가 다육이는 입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제가 많이 그 분무기를 뿌려보고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릴리시아나.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줘야 했는데 진짜 우리 집에 뭐 탄저나 균이 생겼다 그러면 그 500ml에다가 소주를 4뚜껑 집어넣고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뿌려보세요. 그리고 뿌릴 때는 입자가 너무 많이 날리잖아요. 사실 락스 소독제가 코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게 그 가습기 아시죠? 가습기 사건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소독약이나 약을 칠 때는 마스크 두꺼운 거 있죠? 94 그거를 끼고 뿌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쌓이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소독이나 농약을 칠 때는 마스크하고 물안경 그리고 사실 이게 스킨 그 피부에 더 흡수가 빠르대요. 우리가 로션 같은 거 바를 때도 흡수가 빠르잖아요. 농약이 그 몸에 흡수가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사실 농약 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진짜 약을 그 벌레가 심하게 생겼으면 쳐야 되겠죠. 애들이 다 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응애약을 3번을 쳐야 되는데 응애 계속 나오죠. 응애약을 3번을 쳐야 되는데 2번만 쳤거든요. 약이 없어서 2번 친 게 아니라 제가 좀 약간 약을 싫어해갖고 2번만 쳤는데 또 춥게 관리하면 벌레들이 좀 박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춥게 관리하면 겨울에 냉해를 걔네들도 추위를 타다 보니까 쳐봤는데 그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속 영상에 소주 영상을 올리는데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소독을 안 하니까 소주를 뿌리겠죠. 소독했었으면 소주를 뿌리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여태까지 소독제를 사다가 뿌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육이 10년 넘게 키우면서 소독제를 뿌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탄저가 심하게 생긴 만한 그런 적은 없어요. 작년에 3개월 내내 비가 와갖고 그 홍매한테 조금 이렇게 탄저 비슷하게 검은 반점 그 균들이 생겼어요. 검은 반점. 그래갖고 제가 소주랜다. 그 락스를 그 물에다 희석을 해갖고 그거 많이 부으면 안 되고요. 조금 부어갖고 좀 그래도 독하게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희석을 해갖고 좀 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졌는데 제가 관리를 걔네들 잘 안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장마철에 되게 홍매하고 우짜라고 못생겨져갖고 제가 그냥 걔를 구석대게 쳐박아 놓고 이발에 치고 저발에 치고 자빠졌다가 애들 얼굴에 상처 나고 그러다가 또 화분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예뻐해야 되는데 예뻐하지 않고 애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저는 소독제를 제가 소주 영상이 요즘에 되게 많이 올리는데 소독제를 뭐로 하시냐라고 영상이 처음 들어오셨나 그래갖고 오늘 영상을 그걸 좀 담으려다가 말했어요. 저는 소독제를 따로 친 적은 없고 소주를 뿌립니다. 소주. 만약에 진짜 얘가 탄점 아니 뭐 이렇게 곰팡이 균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게 락스를 물에다가 그 2리터에다 좀 희석을 해갖고 전체 조금 뿌려줬어요. 다육이를 마사 100으로 핑크 루루를 심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석연아 마사 올백으로 심어갖고 다해서 꽃병에다가 아주 가빡하게 1년 동안 키워봤는데요. 아주 그래도 성장이 진짜 예전보다 잎장 간격이 막 등성등성해지고 그런 건 없어지고 그래도 촘촘해지게 그래도 마사 100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얼굴은 뭐라 그럴까 그래도 그 배양토를 약간 10%를 섞어줘야 입장이 좀 예뻐져요. 입장이 강압성을 잘 하려면 조금 그래도 영양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 황금새덤이 흙이 전혀 없는데 씨면바닥 그 페인트 칠한 구석에 틈새에 낑겨서 자라잖아요. 어저께 너무 추워갖고 사실 걔를 구출을 해주러 갔어요. 뒷베란다에 있는 페트병에 있는 애들이 진짜 사탕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고 뭐가 이렇게 진짜 사탕이 떨어지는 소리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위가 얼어서 제가 팔뚝으로 살짝 들일 때 건드렸는데 그게 우수수 이게 뭐지? 새똥이 얼어서 그 떨어지는 소린가 했더니 다육이가 꽁꽁꽁꽁 얼어갖고 제 팔뚝에 살짝 스쳤는데 사탕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황금새덤 제가 영하 9도에도 걔가 바깥에 영하 9도였었나 그때 8도였었나 그 생노숙을 했었거든요. 걔가 멀쩡해갖고 어저께 낮에도 추웠고 밤에도 추웠어요. 근데 애들이 낮에는 좀 따뜻해야 버티거든요. 그래서 황금새덤을 구출하러 갔죠. 근데 애가 입장이 그래도 말캉말캉 냉해를 입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12도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걔 위에다가 솜을 일단 뭉쳐갖고 덮어주는데 안 덮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 그래갖고 얘를 그냥 뽑아서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얘가 그 씨면 바닥에 뿌리가 흡착이 돼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뜯기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잘 뜯기지도 않고 그래갖고 뜯다가 아이 얼굴 2개는 뽑혔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12도에 눈도 왔거든요. 지금 눈도 와갖고 소복히 쌓였는데 또 내다보니까 눈이 녹았어요. 오후에 왔다가 또 지금 내다보니까 또 눈이 조금 날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매우 추웠던 날씨인데 이렇게 지금 다육이가 흙이 전혀 없어도 황금새덤이 그 추운 그 영하 7도 막 8도 생노숙을 했잖아요. 걔가. 근데 멀쩡해요. 그래갖고 근데 오늘은 제가 모르겠어요. 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도 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 100으로 키우면 덜 웃자라요. 그래서 심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살짝 미스트를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물도 조금 줘볼게요. 이렇게 살짝 한 바퀴 두르는 개념인데 뒤에 뭐가 있어갖고 둘러지진 않은 화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개념으로 줘봤고 이렇게 살짝 미스트도
약간 소주물이에요. 이렇게 살짝 뿌려볼게요. 소주물이 은근히 아니라 너무 빨리 말라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뿌려주면 습도를 유지를 해갖고 뿌리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분갈이하고 절대 찬 곳에 두시면 안 돼요. 15도 되는 곳에 부엌 창가 쪽에 좀 일주일 정도 뒀다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뒀다가 좀 베란다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